따스한 봄날 아침 지수는 새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 치마를 입고 29층짜리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올라온 지수에게 서울의 높은 빌딩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걱정 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응,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사랑해. 지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 김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의 밝은 인사에 팀원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곧 친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질문을 하면 팀원들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고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같은 팀 선배인 민정 씨는 유독 지수에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신입이 주제도 모르고 복사나 하고 커피나 타와. 처음엔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했던 지수도 일주일이 지나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동생과 함께 보던 TV,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도 아침이 되면 지수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지수를 빼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주변 테이블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19층에 작은 정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빌딩 한가운데 마련된 그 공간은 푸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구석진 벤치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지수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혼자 여기서 점심을 드시네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물뿌리개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아, 네. 여기 조용해서요.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가 가꾸는 정원인데 이렇게 혼자 오는 젊은이는 처음이네. 무슨 일 있나?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물음에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할아버지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 손녀도 자네 나이쯤 됐을 거야. 저 멀리 외국에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지만 혼자 힘들게 지내는 건 아닌가 늘 걱정이 되더구먼. 할아버지의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마 아가씨. 힘든 일이 있어도 자네처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단다. 내가 오래 살아보니 그렇더구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수는 19층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조경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지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 보이네. 밥은 먹고 다니나? 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 이 늙은이가 늘 그렇지. 자네 덕분에 정원 가꾸는 재미가 더 생기네. 짧은 대화였지만 지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오후 업무도 힘을 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게. 방에 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남자친구 있나? 부모님께선 뭐라 하시나? 아니에요,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지내는 줄 아세요. 걱정 안 시키려고. 할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마치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착한 아이구먼. 그럼 한번 만나볼래? 좋은 청년이 있는데 우리 손잡벌 되는 젊은이야. 성실하고 착해.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후 지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닌 그는 생각보다 훨씬 호감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준호는 예의 바르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지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수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지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힘들어하는 지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수에게 준호는 서울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에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취임식 날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준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에게 인사하다가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지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가 지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놀랐죠? 미안해요. 미리 말 못해서. 할아버지께서 꼭 자연스럽게 만나보라고 하셔서요. 본부장님이. 아니, 준호 씨가 본부장이었다니. 할아버지께서 소개팅 시켜주신 거 다 이유가 있으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원을 가꾸던 그분이 회장님이라니. 그날 저녁 지수는 19층 정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이렇게 정원 가꾸는 게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누가 진짜 어려운지 누가 진짜 성실한지 보이거든.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구먼. 나도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었어. 아무도 없는 도시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웠지. 그때 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어. 밥도 사주시고 일자리도 알선해 주시고 그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자네가 혼자 구석에서 삼각김밥 먹는 걸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이 보이더구먼.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자네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웃으려고 애쓰더구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할아버지. 지수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지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준호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 말고 진짜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말이야. 자네가 그런 사람이더구먼. 그날 이후 지수의 직장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준호 본부장은 공정하게 업무를 평가했고 지수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에게는 준호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19층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준호는 꽃들로 둘러싸인 그 정원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지수의 부모님과 동생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봐도 준호 씨 좋은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할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받을 만한 복이었어.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았잖아.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혼자 울면서도 다음 날엔 웃으면서 출근하고 그런 자네 모습을 내가 다 봤단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정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꾼 정원에서 손자의 결혼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옛날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분께 이렇게나마 은혜를 갚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젊은 시절 고생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나 손주의 모습이 생각나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함, 그 따뜻한 마음씨를 누군가는 분명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여러분이 참아낸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